대법관이 몇 명이 적정 수준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번 신급별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판받을 권리는 대법원뿐만 아니라 전체 그 국가 시스템에서 몇 번인지 이거를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 국가인 미국의 경우에는 주 차원에서 시군구 법원, 지방법원, 항소법원, 대법원, 사심제죠. 사실상 이렇게 네 번의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고 더군다나 연방 차원에서는 이제 별도로 삼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일부 제한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와 연방 차원에서 세 번 이상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독일 등 다른 연방 국가도 비슷한 조건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이제 단일 국가죠. 그래서 최대 세 번 신급별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데, 연방 국가에서는 연방 대법원에 대한 접근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과 달리,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세 번 재판받을 권리가 전체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단일 국가에서 대법원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한다면 최소한 세 번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가에서는 대법원이 통상 3, 4인의 소부죠. 소부가 구성해서 재판을 하고 중요한 사건만 전원 합의체로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법원이 그 상고죠. 상고심을 적법한 상고심이라고 받아들인 이후에도 심리 없이 이 규약하는 제도를 둠으로써 특히 민사재판에서 이른데 실질적으로 삼심제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달리 운영하고 있는 우리와 비슷한 독일이죠. 독일의 경우에 재판에 대한 헌법재판, 즉 헌법재판소원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최소한 삼심제를 보장하려면 현재의 14명의 대법관으로는 이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4명인 상태에서 대법관의 업무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죠. 불속행 기각 제도를 둠으로써 국민의 그 재판 청구권, 특히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일부 침해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헌법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이죠. 이것이 지금 어려운, 그죠?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봐야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독일처럼 연방국가이든 프랑스처럼 단일국가이든 이 신급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대법관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대법관을 두고 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50명 이상의 대법관을 두고 있습니다. 단일 국가인 우리와 일본의 경우에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일부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바로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바로 이 재판 정후권 침해와 그다음에 너무 적은 대법관으로 인한 재판의 비효율성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관 임명의 경우에 대법원장이 구성하는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세 배수를 추천하면 그중 한 명을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이제 대법원장이 구성하는데 거기에는 대법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뭐 판사, 뭐 기타 이렇게 어쨌든 대법원장이 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문제는 현재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는데 주도했다는 거죠. 즉 이재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갈등 관계에 있다. 따라서 현재 제도 아래서 대법관을 민주당이 늘린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추천, 대통령 임명은 헌법사항이라서 법으로 고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법 개정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조희대의 임기는 정년에 걸려서 2027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조희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든지 아니면 일부는 조희대 임기 전에 하고 일부는 조희대 임기 이후에 하든지 그래서 입법을 연기하든지 시행을 연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대법관 증언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을 장악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우리 헌법상의 이 조항이죠. 조문과 현재 법 체계상으로 볼 때 국민의힘 주장은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바로 대법원을 장악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